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 처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음식 처방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주제 자체가 크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자세하고 깊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 처방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한의학입니다. 한방의학에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오행,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색깔이 이제 성공을 부른다. 이렇게 제가 그 주제를 다뤘을 때처럼 음식도 오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행이 뭐냐면은 목화토금수로 해가지고 목은 나무죠.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금은 메탈, 금속, 수는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 오행에 배속된 또 맛이 있습니다. 음식 맛이죠. 음식에서 나타나는 맛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에 해당되는 것은 좀 신맛에 속하고요. 그리고 화에 해당하는 것은 좀 떨거나 쓴맛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에 해당되는 것은 단맛 이런 게 되고요. 금에 해당되는 것은 매운맛이 되겠죠. 그리고 수는 수는 짠맛입니다. 짠맛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목화토금수 오행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을 5가지로 이렇게 배정해서 분류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음식 처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의학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한의학도 역술의 일부입니다. 역술의 기본이 오행인데 한의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행으로 다 됐어요. 그래서 한의학이 역술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역술이 더 큰 테마죠. 그 속에 한의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한의학적 어떤 그 견해로 이 음식 처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행이니까. 5가지 맛으로 음식을 분류하고 이렇게 개개인의 그 사주라든가 그 체질에 맞게 음식을 좀 분류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음식 처방이라는 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대 쉬운 건 아니고요. 이 음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이론과 학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체질론이 있기 때문에 뭐 사상체질, 8체질, 16체질, 32체질, 64체질 이렇게 쭉쭉쭉쭉 엄청 많습니다. 한의사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분야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우선에 이 음식 처방을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우연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한의원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의 경우가 어떠냐면 저는 이제 콜로라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LA 쪽하고도 가까웠기 때문에 LA 쪽에서 근무하시는 한의사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LA 쪽하고 뉴욕 쪽하고 텍사스 쪽하고 그렇게 좀 많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넓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나 전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고 또는 대륙으로 횡단을 한다면은 그레이하운드라는 이 큰 뭡니까 저 대륙 횡단 버스가 있습니다. 몇 박 며칠을 가야 돼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미국이 그렇게 넓은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살던 그 콜로라도만 하더라도 미국을 이렇게 52개 주로 이렇게 쭉쭉쭉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 콜로라도도 딱 그 중에 하나였는데 사각형이었습니다. 사각형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뭐 8배인가 그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자랑하는데
대부분은 산이에요. 그래서 로키 산맥 아시죠? 그런 데도 겨울에 스키도 타러 가봤고 아주 그 넓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고요. 뭐 콜로라도 덴버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버스를 아니 자동차로 가보면 정말 그 8시간인가 12시간인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사막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미국에서 이렇게 한의사로서 일을 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한국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도 굉장히 한의학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침도 맞고요. 한약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그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이었던 아놀드 슈와르제네거가 주지사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으면서 이제 한동안 한때 이렇게 침이나 한약에 대해서 미신시 취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끊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의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지만 뭐 그 아놀드 그 사람이 뭐 자기 생각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한의학이 조금 좀 주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미국, 일본, 러시아,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사실 한의학의 어떤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한의학을 전파해가지고 노력과 연구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의사들도 활발하고 활동도 정말 활발하고 특히 그 미국 쪽이나 일본 쪽 다 그렇지만 중국 한의학이 많이 이미 토착화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거의 미국의 한의학은 거의 중국 한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 한의학을 중심으로 많이 배웠는데 물론 사상의학도 하긴 했는데 중국의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토착화 됐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그게 무조건 우리가 뭐 우리께 최고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중국 한의학을 저도 처음에는 좀 무시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발전이 됐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은 그 미국이나 일본, 중국 중국도 포함하고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 또는 다른 나라도 좀 있는데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보면 이 한의학에 관련되는 논문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노력하지만 그런 연구도 많이 되고 있지만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한의학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한약 있죠. 한약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약을 다린다 하잖아요. 그러면 시커멓게 이렇게 한 그릇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마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을 먹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 많이 전파를 했는데 그게 먹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액기스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먹기 쉽게 만들고 또 효과도 굉장히 좋게 이렇게 많이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아직까지도 지금 2018년인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20년 정도 됐는데 18년, 17년 정도 전에 미국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갈근탕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감기 걸리면 먹는 거거든요. 그런 감기약인데 그런 거라든가 보약 같은 것도 이렇게 중국 한의학에서 만든 거죠. 중국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액기스로 만들어 가지고 톡 입에 털어놓고 물만 마시면 그 상태에서 쫙 약이 퍼져가지고 몸에 아주 흡수가 빠른 그런 약으로 이미 그런 걸로 특허를 받아가지고 보급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뭐 했냐면 파우치에 이렇게 아시죠? 비닐 파우치에다가 한약을 그 중탕 기계로 짜가지고 달여가지고 짜가지고 이 파우치에 담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먹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델로 엑기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미 17년, 18년 전에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됐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약들을 취급했어요. 중국 약들을. 그런데 먹어보면요, 절대로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파우치에 이렇게 담는 비닐 파우치에 담는 한약보다 효과가 훨씬 낫지 더 못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먹기 편하고 이렇게 보관도 편하고 그래서 약 한 재가 요만한 요 정도 되는 그 상자에 딱 들어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효과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달여 먹는 파우치에서 이렇게 쭉쭉 빨대 꽂아서 먹는 그런 약보다 나으면 나았지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일했던 미국에도 많은 발전과 그런 어떤 뭔가 한의학의 발전 그런 노력을 위한 연구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한의사라 하면은 무슨 뭐 에이 그게 뭐 한의사 맞나 미국 사람들이 침을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에도요 중국 한의사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쓰던 장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씁니다. 특히 미국이 더 좋은 게 중국에서는 좀 그게 이렇게 좀 침 같은 것도 이렇게 위생적으로 위생상 좀 깨끗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한국이 그래서 한국이 더 낫다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더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위생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항 같은 거는 제가 있던 그 콜로라도 덴버라든가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LA 이런 데서는요 부항 같은 거는 금지가 돼 있어요. 아예. 왜냐면 피 자체를 뽑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법으로. 그래서 부항은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침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제가 있던 곳에서도 보면 미국이었지만은 이제 중국 한의사들이 장침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저도 직접 맞아보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중국에서 건너와도 실력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미국에는 이미 중국 한의학이 쫙 자리를 잡았대요. 벌써 17년, 18년 전에.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한국은 뭐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일했던 미국이 제가 한의사로 일했던 미국이 절대 그런 실력이나 이론이나 연구 노력 면에서 한국보다 뒤처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 더 낫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이런 방송에서.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얘기를 왜 하냐면은 미국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침을 놓고 약을 짓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침이 무서워서 안 맞는 사람들도 좀 많았고요. 약 같은 거 냄새가 막 이렇게 막 싫어가지고 약도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지역적 특색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먹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같은 걸 만약에 끓인다 그러면은 이 미국 같은 데서는요, 캐나다 같은 데서도 그렇고 옆집에서 경찰한테 신고가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저 옆집 그 미국 사람들은 한 번도 맡아본 냄새가 아니고요. 그 청국장 냄새가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독가스처럼 느껴지거든요.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거의 포이즌 같다고. 독이잖아요, 포이즌이. 그래서 세상에 이런 독가스가 없다면서 경찰에 신고한답니다. 정말로 신고한 일을 제가 봤어요. 신고한 사례를. 이 집이 이렇게 미국에 있잖아요. 이렇게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있는데 집 사이가 또 넓잖아요.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마당도 넓고 미국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도 넓고 드문드문 있고 이런데도 그 중에 한 집이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인데 이제 우리 밥 먹자 그래가지고 청국장을 끓인 거예요. 청국장을 끓였는데 그 냄새가 이렇게 퍼지면서 옆집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독가스를 풀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해명을 했답니다.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고유 토속 음식이다. 청국장 된장인데 이거 우리 맨날 먹는 건 보여주고 이러니까 경찰이 알겠다 그걸 풀어주면서 이런 냄새는 정말 지독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런 좀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그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한약도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의 독가스 수준으로 한약 냄새 자체를 맡고는 막 이렇게 물론 그 미국에서는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한약에 대해서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미국식으로. 거기서는 허브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herb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는데 우리는 허브라고 하죠. 보통 허브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미국에서 이미 허브차를 먹는 방식이 유행을 했었고 그 나름대로 미국에 이렇게 뿌리 내린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요즘 먹는 그 뭐 민트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티백 같은 데 탁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호짝호짝 마시는 이 사람은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허브라는 거죠. 근데 우리 코리안식 허브차가 바로 이 한약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약을 시커멓게 달여주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 냄새는 역겨워서 못 만든다는 겁니다. 못 먹어요 거의.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좀 먹는다고 하던데 옛날에는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했었습니다. 침도 좀 무서워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차는 허브차 같은 거를 예상했는데 시커멓게 달여가지고 주고 이러니까 싫어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엑기스 이런 거를 이제 취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좀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저는 당장 해줘야 되니까 제가 하던 한의원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많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떤 걸 해주는 게 좋을까? 침도 안 돼. 그 다음에 한약도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입한 그런 약재를 이렇게 처방도 하고 했는데 제 마음대로 처방을 하려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먹는 그 허브차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달여주는 한약하고 좀 다르죠. 허브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제 티백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벼운 그런 향과 함께 거의 뭐 맹물이죠. 그런 거를 먹는 방법.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건 이제 포뮬라라고 하는데 포뮬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합친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진하게 달인 뭐 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진하게 달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음식 처방이었습니다. 제가 음식 처방을 어떻게 시작했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원래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음식 처방이었습니다. 침도 싫어하고 한약도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유일하게 음식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간 수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 같으면 제가 이렇게 물론 그것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체질과 진단을 해가지고 한약적인 진단을 잘 내려가지고 그 진단에 따라서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음식 처방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식초 같은 걸 이렇게 처방해주면 그 식초를 이렇게 물에 타서 음료수처럼 좀 먹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했죠. 제가 뭐 설탕은 그냥 백설탕은 안 좋으니까 흑설탕 같은 거 그런 거 구해가지고 먹이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 수치가 떨어진 사람들도 많았고 간암이 나은 경우도 있고 간경화 나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갑상선암이 나은 경우도 있고 대장암이 나은 경우도 있어요. 진짜 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염증이라든가 뭐 그런 통증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낫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처방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음식 처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복합적인 처방이 나오면 복합적인 음식 처방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게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예,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분들은 식초 같은 거를 좀 가까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간이 목이죠. 목화토금수 중에. 그래서 간이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경우가 있고 익세스죠. 그 다음에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deficiency라는 건데 한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넘치는 게 익세스라는 게 바로 실하다는 걸로 이렇게 한의학적인 명칭이 됩니다. 그리고 기가 좀 허하다, 그게 이제 한의학적 명칭이죠. 우리도 허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허와 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한 거는 이제 기가 좀 딸리는 거고 약한 거고 영어로 말하자면 deficiency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이 식초를 어떻게 간의 증상이 이렇게 너무 실하냐 허하냐에 따라서 식초를 권할 때도 있고 다른 걸 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초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 그 사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처방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화기운이죠. 화기운은 뭐냐면 심장이나 소장 쪽입니다. 그런 쪽은 이제 좀 떫은 맛이라든가 쓴맛 같은 걸로 좀 다스립니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게 좀 배정이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쑥 또는 도라지 이런 거 다 쌉쌀한 음식이죠. 그 다음에 쑥, 도라지, 그 다음에 쓴박이나 고들빼기, 고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좀 처방을 해드립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고사리가 한국보다 훨씬 크게 자랍니다. 큼직해요. 근데 그 고사리를 사람들이 먹는 건지 모르고 다 이렇게 산이고 들이고 방치가 되어 있어요. 다 자연산인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콜로라도 산에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고사리 채취해가지고 그거 뜯어 먹는 겁니다. 그거 사고 팔고도 해요, 서로. 자, 그리고 이제 목화 토금수 중에 목화했죠. 그 다음에 토 기운에 해당되는 거는 단맛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제일 간단한 걸로는 이제 흑설탕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흰설탕은 몸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가공식품이고 해서 흑설탕을 제가 좀 권하는데, 흑설탕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새카만 거 있죠. 왜 이게 원당에 해당하는 그런 거, 새까만 색인데 그거는 이렇게 맛도 아주 달지만은 안에 미네랄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토의 기운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설탕이나 이런 부분인데, 흑설탕. 근데 토가 뭐냐면 우리 몸에 배정되는 이 장기로는 위장이나 이렇게 됩니다. 위장 이런 쪽 비위계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췌장, 비장이라고 하죠,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췌장 쪽에 위장하고 췌장 쪽이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이 흑설탕으로 처방을 좀 합니다. 그래서 흑설탕을 물에 타서 이렇게 차로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목화토금수 중에 금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매운맛인데 좀 이렇게 매운 고추가 아니더라도 고추나 마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파 이런 것들, 파 이런 것도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처방을 해드립니다. 폐 질환도 마찬가지로 익세스가 있고 디피션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실증이냐 허증이냐에 따라서 매운 음식을 처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어떤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 거는 금물입니다. 전문 한의사의 처방을 받으셔야지 그 진단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가 있죠. 수는 뭐냐면 목화토금수 중에 마지막 수 기운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몸의 장기로 아까 그걸 안 했죠. 금 기운이 매운맛이라 했는데, 금 기운이 우리 몸에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폐나 대장 쪽에 해당됩니다. 폐 기능, 대장 기능 쪽의 기능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금 기운입니다. 그리고 수 기운은
신장이나 방광 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뼈마디, 그리고 골수, 뇌 이런 쪽하고 수기운이 연결되니까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짠맛, 그래서 죽염 같은 것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해조류, 그다음에 어패류 뭐 그런 거. 어패류 쪽에도 좀 이제 바다 쪽하고 연결되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해물, 해조류, 그다음에 죽염이나 젓갈류 이런 것들, 젓갈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밥으로 같이 먹는 게 좋죠. 그렇게.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기운이 많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이 다 수기운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과일 안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물의 기운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금기운 같은 경우는 과일 중에서 배나 이런 게 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 처방을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맛과 관련되는, 아까 맛은 초에 말씀드렸고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고, 이제 음식들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렇게 이 음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뭐 억지로 먹는 게 아니고요, 음료수라든가 반찬으로 많이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토 기운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흑설탕 같은 걸로 차를 만들어서 하루에 뭐 2번 이상 마시게 합니다. 음식으로는 뭐 음식에다가 흑설탕을 쳐먹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게 차로 마시게 하고, 식초 같은 경우도 음료수 같은 거 우리 보통 탄산음료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 대신에 식초를 물에 타서 홍초나 그런 게 있으면 홍초나 흑초 같은 거 우리 시판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감식초 이런 거 비싼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누구나 먹는 거면 다 됩니다. 뭐 좋은 거 비싼 거를 이렇게 뭐 먹을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마늘이 폐에 좋잖아요. 그러면 마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뭐 비싼 흑마늘 구해가지고 먹을 필요 없고, 그냥 슈퍼나 마트에 파는 거 요런 거 이제 사가지고 마늘을 까가지고 이렇게 후라이팬에 살짝 볶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를 아침 저녁으로 먹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두 쪽씩 밥 먹을 때 먹게 한다든가, 구운 마늘 먹을만 하거든요. 아니면 마늘 장아찌 이런 것도 좋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물류 이런 거는 이제 음식에 우리 같이 먹으면 좋죠. 미국 사람들도 나물을 묻혀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집어넣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먹습니다. 그리고 해물이나 해조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식 반찬으로 같이 먹으면 좋고, 뭐 회 같은 거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더라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카토금수 5행 중에서 토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돼지고기 같은 거는 또 수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닭고기도 또 다른 특성이 있고, 과일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데, 주로 우리가 먹는 음료수나 티 그런 거 또는 반찬, 밥 반찬 이런 걸로 음식 처방을 많이 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한국의 한의사들도 체질 처방을 많이 해가지고 음식 처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처방하고 한국에서 8체질, 16체질 이렇게 사상체질이나 이런 걸로 진단해가지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음식 처방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국의 본토 한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뭐냐면은 체질론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일단 체질론을 인정을 안 합니다. 한국 한의학하고 다릅니다. 중국 한의학은. 그래서 한국에서 인정하는 체질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중국에서 하는 체질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맥을 본다든가, 맥을 보죠. 맥을 보고 진단을 하죠.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주를 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주를 봐서 나오는 거나 맥을 봐서 나오는 그 진단대로 이렇게 지금 현재의 그 약한 어떤 그
부위를 우리 몸의 약한 부위를 진단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처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그런 4상, 8상 체질, 16 뭐 그런 체질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현재 어떤 그 장기를 진단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한국 한의학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의사마다 다 하는 게 다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처방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미국에서 침도 힘들고 약도 힘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좀 싫어하니까 음식으로 처방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저는 처음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 뭐냐면 뭐 해줄 것도 없고 하니까 이거라도 해주자.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가서 이제 오늘부터 식초를 물에 타서 열심히 드세요. 이렇게 이제 해줬죠. 그거라도 해야지 뭐 참 해줄 게 없구나 어쩌지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 제가 처방해줬던 사람들이 저한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걸로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안 믿었습니다. 무슨 음식으로 치료가 되나 이랬는데 음식 처방을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이 음식 처방대로 열심히 했더니 정말 효과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효과를 본 게 뭐 단순히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무릎이 안 좋습니다. 위장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늘 무릎이 아프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오래 걸으면 무릎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흑설탕 같은 걸 차로 드시라고 했더니 정말 그 미국 사람이 흑설탕 차를 이렇게 하루에 2번, 3번을 꼬박꼬박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달이 되기 전에 왔는데 제 기억으로 2달이 되기 전에 저한테 왔는데 다 나았다는 거예요. 위장 질환도 다 났고 자기가 20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 정도는 보통이었고요.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진짜 어떤 분들은요 갑상선 암이 나은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마늘 같은 거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했는데 이런 거 제가 그냥 사례만 든 거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 처방들을 몇 개 해드렸다는 거예요. 나물 같은 거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뭐 마늘 구워서 드세요 했는데 진짜 갑상선 암이 나와가지고 저 진단서까지 들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잘 낫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죠. 왜냐면 음식 처방이 정말 사람이 낫는구나. 이게 한약 못지않게 한약으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밥 먹고 또 약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먹는 음식으로 또는 늘 마시는 음료수나 이런 걸로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게 정말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 처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았다 이겁니다. 처방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건 무시하고 안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요거 열심히만 하면 진짜 병이 낫는데 하십시오. 그러면 좀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고 뭐 음식 맨날 먹는 음식 뭐 좀 다르게 먹는다고 낫겠나 이래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실행도 안 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열심히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리는 처방대로 하셔가지고 병 나은 분들도 많습니다. 진짜로. 미국인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똑같이 하면 낫는데 단지 이거를 그냥 흘려 듣느냐, 이 음식 처방을 흘려 듣느냐 아니면 열심히 하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처방은 제가 정확하게 해드린다니까요. 정확하게 해드리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짜 낫고 열심히 안 하면 효과를 볼 수 없잖아요. 하지를 않는데.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 처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식 처방 제가 저희 역술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원하시면 거의 다 해드립니다. 저는 뭐 오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흘려 듣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미 들으신 분들이나
저한테 처방 받으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겠죠. 예,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처방이 그냥 허투루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해보시면 몸이 정말 건강해질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제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간 수치가 옛날에 직장생활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 수치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처방한 게 있었습니다. 뭐 식초라든가 몇 가지 있었는데 정말 제 자신이 열심히 했는데 한 1년 좀 넘게 했는데요. 정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간 수치가. 그 병원에 물어보니까 간 수치는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그게 한 번 잘못된 수치는 간 수치 같은 경우는 잘 떨어지는 경우가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약을 먹으라고 약을 보냈는데 저는 약을 일단 무시하고,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수치를 떨어뜨리느냐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더 수치가 안 좋아지고 높아지는 거를 막아주는 게 약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먹겠다. 그 치료를 해보겠다. 뭘로 하겠냐. 그래서 제가 한의사다. 제 방식대로 해보겠다 했는데 진짜 나중에 제가 제 방식대로 그렇게 음식 처방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가서 다시 재검사를 받아보니까 정상으로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의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뭐 이러한 음식들을 먹었다. 그러니까 아 진짜 그게 되냐고 막 몇 번이나 대묻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음식 처방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대신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약이라 생각하고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이라 생각하고 먹어야지. 예, 그냥 뭐 먹다가 안 먹다가 그런 식으로 뭐 쉽게 생각해가지고는요 효과도 없습니다 절대. 예.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음식보다 좋은 약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200%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좌우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처방도 정말 효과가 있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음식 자체가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것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잘 찾아 먹어야 되고 과식하면 안 되고, 그리고 먹어서 안 좋은 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특이 체질 아니면은 우리가 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뭐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가공식품 이런 거는 좀 멀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음식 처방도 정말 잘만 활용하시면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